여러분들은 영화 옥자에 대해 아십니까? 한번 영화의 감상적인 측면의 옥자가 아닌 현실의 옥자의 시선을 두어봅시다. 유전자 조작돼지 옥자의 이야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전자 가입 기술을 통해 옥자와 비슷한 슈퍼 근육 돼지를 만들었고, 따라서 이가 더 이상 소설적인 요소가 아닌 현실에 직면한 문제라는 것, 더욱이 이에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본 토론 논제의 도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전자 가입 기술과 바이오 산업의 정의는 토론 요강의 배경문에 제시된 바이오 산업 안전성 정보센터의 정의를 따르고 바람직하다의 정의는 표준 대사전에 바랄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정의를 인용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3가지 부분을 들어 본 문제에 찬성합니다. 첫째, 유전자 가입 기술은 바이오 산업의 수요 증대에 따른 발전을 가져다 줍니다. 유전자 가입은 잘못된 염기 서열을 제거하여 유전병 발병을 억제하여 인간 유전병 치료를 극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임상실험 중인 에이즈, 혈우병, 노인성 실명 등의 수많은 유전병이 유전자 가입 기술로 해결 가능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이런 질병들의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그 안전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수요는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이는 결국 바이오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유전자 가입 기술은 산업적 용도로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영국 로슬린 연구소 크리스틴 버카드 박사는 유전자 가입 기술은 염기 서열을 제거하고 조작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진화의 가속화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유전자 가입의 중단 스위치 역할을 하는 ACR2A2와 A4가 개발되어 안전성을 높이고 RBS의 오작동 여부 예측 시스템인 멀티플렉스 다이지놈 시퀀싱 또한 안전성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유전자 가입 자체로도 4세대 유전자 가입인 크리스퍼 CPF1이 등이 새로 개발되면서 그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고, 이미 많은 임상실험이 입증했듯이 유전자 가입 기술은 산업적 용도로서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셋째, 유전자 가입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로서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김영상 유전자 교정연구센터 센터장은 생체 정보의 축적량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유전자 가입 기술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라고 말했듯이, 유전자 가입 기술은 생명과학과 IoT, 빅데이터 기술과 결합하여 폭발적인 성장을 가져다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과학정책연구센터의 2016년 보고서와 같이 향후 유전자 가입의 성장은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발전에 선구자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본 발전은 첫째, 유전자 가입 기술은 바이오 산업의 수요 증대에 따른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점, 둘째, 유전자 가입 기술은 산업적 용도로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점, 셋째, 유전자 가입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로서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본 문제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편 문제 2번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이오 산업의 발전이 좀 더뎌지더라도 유전자 가입 기술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식세포를 유전자 가입 기술로 조작하면 그 영향이 영구적으로 남게 됩니다. 그대로 그 생식세포가 분화해서 성체가 되면 체내의 모든 세포의 DNA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복구가 힘듭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론 작은 확률이겠지만 복구가 안 되므로 결과가 매우 치명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식세포를 조작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의 경우에는 장애나 유전병을 치료하는 것이 목적이 될 텐데, 여기는 윤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생식세포를 검사해서 어떤 유전병 인자가 있으면 이걸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우리 사회가 바라는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장애가 없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가 있거나 다수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주는 사회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또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회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장애나 유전병을 근본적으로 없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치료법을 더 개발해서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을 계속 안고 같이 가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용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치료를 하면서 지불되는 비용은 결국 전문 인력과 전문 장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산업이 계속 팽창하고 이런 인력이 점점 많이 투입되면 될수록 돈이 사회에 돌게 될 것입니다. 사회에 돈이 돌면 이건 선순환이고 결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GMO 작물이 계속 재배되면서 외부 생태계로 퍼져나갈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꽃가루나 씨앗이 외부로 퍼져나가서 야생종과 교합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 충분히 이렇게 시중에 판매를 하겠지만, 물론 우리가 그 영향을 예상할 수 없다는 데서, 예측할 수 없다는 데서 그런 위험성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 회사에는 불임 작물을 만들 수 있긴 하지만, 불임 작물을 계속 판매하면 종자를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몇몇 회사에 의해서 식량이 무기화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미생물을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의약품의 원료나 소재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생물은 변이가 빠릅니다. 변이가 빠른 미생물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 물질을 생산할지 모르므로 또 장기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퍼를 사용하면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했는데, 크리스퍼를 대체할 기술을 발달시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되고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크리스퍼 말고 다른 대안을 요청시켰을 때 크게 손해가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유전자 관리 기술의 산업적인 이용을 반대하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차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처음 입안을 하실 때 생식세포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발전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생식세포의 생식세포의 유전자 가입 기술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유전자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전자 가입 기술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 생식세포를 교정을 하게 되면, 유전 편집을 하게 되면 그게 그 성체로 성장을 하였을 때 그 형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유전자 가입으로 연구되고 있는 에이즈나 혈우병 아니면 지중해성 비닐 같은 이런 유전 문자들은 생식세포에서 복구가 불가능해야지 사회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로 접근할 수 있으나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질병들은 현재도 치료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질병이에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본 논제인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사회 보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크리스퍼라고 한정해도 될지 모르겠으나, 유전자 가입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러한 목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사회를 더 배려 넘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선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선영향과 바이오 산업의 발전은 서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아까 제가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산업과 복지라는 산업과 관련된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사례나 아니면 데이터가 있습니까? 바이오 산업화. 일단 바이오 산업이 복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복지가 잘못돼서 바이오 산업을 성장시켜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복지라는 경우는 일단 세계 복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서 해결하는가 이런 식이면 세계 복지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말라리아의 예시를 드리겠지만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빌 게이츠도 찬성하였듯이 5개에 대해서 유전자 가입 기술을 적용하여서 말라리아의 자살세포를 투입하여서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방법으로 유전자 가입을 이용하여서 수많은 질병과 유전병과 그리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예시들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 효용이 사회적 보장 효용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말라리아가 퍼지고 있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그 UCLA에서 하는 말라리아 검사하는 마이크로 검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치료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라리아가 확진된 것을 검진할 수 있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그 혈액 혈구 사진을 찍어서 그 인터넷으로 올리면 검진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죠. 네. 하지만 이 생태계 교란은 우리가 자연적인 육종에서도 우리가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일어나는 것이 생태계 교란이기 때문에 아까 강조했듯이 유전자 가해 기술은 자연적인 육종의 가속화이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종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나요? 자연적인 육종에 우리 모델에 넘어갈수록 우리가 돼지 육종하거나 완두콩 육종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당연히 생태계에 대해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영장부터 인간이 되었듯이 그런 생태계 교란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간단히 알려주실까요? 일단 인간이 육종을 해온 경우는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육종으로 발생한 것 중에 이렇게 급박하게 변하고, 그러니까 육종을 통한 교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그러니까 변형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 수요 증가에 따른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발전하는 게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산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유전자 가해 기술이죠. 그리고 유전병 치료를 급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전병의 범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전병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인자들이 잘못된 경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글씨나 여기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유전자의 위치가 바뀌거나 많은 것에 유전자 가해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네. 유전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전병의 범위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는 유전병 범위가 많이 모호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생하고 발전된 사례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을 제시하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발전하겠습니다. 현재도 영국이나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결국 초기에는 굉장히 치료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혈흔병이나 에이즈나 그런 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자 가해 기술은 충분히 권장받아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게 유전병을 고치는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굴러떨어지는 돌 효과라고 해서 이게 지금은 유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지만 계속 나중으로 가다 보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유전자를 편집하는 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사례나 예시를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들 수가 없죠.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간마다 개놈 지도가 다르거든요. 지금 개놈 지도는 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개놈 지도를 만들어냈는데 그리고 그러면 인종마다 개놈 지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는 어떻게 하실 거고 지금 개놈도 완벽하게 분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전자 가해 기술을 어떻게 적용을 하실지가 참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놈은 각각의 인간에 대해서 개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왓슨 같은 처음에 그런 사람 보죠. 프로젝트 진행했고 좀 더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이 발전하다면 바이오 산업에서도 이런 개놈 빅데이터를 개개인마다 적용해서 개개인마다 맞는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이런 일반화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놈을 빅데이터화해서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놈이라는 것 자체가 빅데이터라서.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사생활 침해나 그런 쪽으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생활 침해라는 예를 들어 좀 이게 지금 관계가 없어지긴 했다만 가타카라고 보셨습니다.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사회의 이야기인데 자신의 유전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좀 떨어져서 많이 차별을 받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 나라 사회. 그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굴러떨어지는 돌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과 사생활과의 관계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사생활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더 발전해서 미국에 있는 일이긴 한데 지금 보험에 가입할 때 예를 들어 자신의 유전자가 만약 좀 안 좋다 그러면 보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험회사의 이해관계와 보장 내용에 따라 다른 내용이겠죠. 그러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충분 그 크리스퍼라고 판정할 수 모르겠는데 이거는 유전자 가입 기술이 충분히 안전성이 증명됐다고 했고 예시는 크리스퍼로 많이 드셨죠. 크리스퍼의 안전성 문제를 또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무리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크리스퍼의 변이 가능성은 90개가 됩니다. 90까지 돼요. 한번 잘랐을 때. 그리고 표적 이탈 현상이 발생하죠. 난 여기를 자르고 싶은데 얘가 갑자기 엉뚱한 데를 튀어서 여기로 잘라. 그럼 그 기술은 지금 어떻게 표적 이탈 효과 같은 경우는 현재 IBS나 수많은 대학교에서 RNA 분석법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하는 걸로 현재 굉장히 많은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그 효용이 우리가 유전자 치료를 하는 효용보다 안정성보다 효용이 더 크기 때문에 유전자 가입 기술은 그 적용의 정당성을 부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앞선 교차적이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말씀하시길 유전자가 생식세포가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지되는 말씀하셨는데 생식세포의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 유전자 가해 기술을 치료하고 있는 기술들은 소위 불치병이라고 하는 수많은 에이즈, 혈우병, 지중해성 빈혈 이런 것들을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생식세포에서 복구가 불가능해야 마땅하고 인류를 종합하기 위해서는 그런 질병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인간의 육종이나 아니면 결국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같은 경우에가 인간의 육종을 가속화시켰다는 크리스틴 버카드의 박사의 인터뷰처럼 결국에는 인간의 진화와 또한 동식물의 진화와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생태계 교란은 필연적으로 과거에도 그랬듯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대체할 만한 기술이 있다고 기술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반대 측에서 어떤 기술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대체하고 이러한 난제인 유전병들을 치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병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충분히 지적하신 이 윤리적인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 측에서도 상당한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윤리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적인 문제와 바이오 산업의 발전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올해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었듯이 유전자 가해 기술을 좀 더 확대하고 또한 유전자 가해 기술의 이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역시 국무회의처럼 이런 수많은 논의가 같이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와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같이 나간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산업 수요 증가에 대한 발전을 얘기하시면서 유전병 치료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했듯이 유전병 범위는 아주 모호하며 옛날에는 그것이 유행하고 발전했고 지금도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놈 지도에 관한 윤리적 문제도 제가 다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대체적인 의학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노인성 치매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강연에서 들었는데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연구함으로써 치매 예방의 길이 열릴 수도 있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자 수준의 분자 항암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분자 항암제는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 원인, 유전자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에이즈를 또 예로 드셨는데 일단 HIV에 감염돼도 치료가 완치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 HIV에 면역을 가진 그런 사람도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에이즈까지 진행이 되었더라도 그 건강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해서 완치가 되는 미국의 한 농구 선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안정성이 증명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했듯이 지금 3세대 가위는 3세대 크리스퍼-카스9은 지금 한 번 잘랐을 때 변이가 90개 나오고 표적 이탈도 많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지금 계속 연구가 되어가고 있어서 아니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전적 기술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제가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해도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 그 가능성을 생식세포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세포는 말했듯이 조작을 하고 나면 성체가 되었을 때 붙일 수 없게 되죠.
물론 그 점이 불치병을 고치는 데는 정말 좋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류가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 과정에서 오류가 나서 애가 성체가 돼서 그게 발현이 됐다고 하면 걔는 불치병 하나 더 안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 나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해야 하는데, 물론 윤리적인 문제를 그렇게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종교단체라든가 사회의 대중적인 언론에 의한 포비아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그 GMO에서도 예시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는 중각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데요. 유전병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문제 없는 상황인지 묻혔습니다. 유전병을 치료하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게 유전병의 성미가 모호하기 때문에 점점 확대되면서 나중에 우생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염려를 표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치료 가능한 것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업적인 용도로 충분히 안전하다는 점에서 표적 이탈과 같은 문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2015년엔 당시에는 표적 이탈과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는 95%까지 확률이 계속되었고요. 단 3년 만에 이 정도로 확률이 계속되는 것과 앞으로 기술은 충분히 더 발전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어린이 분석법 등 다양한 안전 방해 장치가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거고 충분히 안전성은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었고 임상 시험 결과가 이때까지 기술보다는 여전히 적고, 또한 이 크리스퍼가 작동하는 원리가 규명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리스퍼가 작동하는 원리를 정확히 아직 모르잖아요. 규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의 의견은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먼저 생식세포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할 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주시면서 들어주셨는데 이 에이즈 혈병과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 대안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셨죠? 네. 그런 구체적인 예시에 정확한 비용적인 측면이 얼마입니까? 비용적인 측면은 물론 이렇게 근본적으로 하는 것보다 많이 되겠지만 일반에서도 말했듯이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하고 또 이 비용은 그냥 헛되이 나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런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낮을수록 그들에게는 그 기술의 수혜를 받을 만한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치료가 목적일 것이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상 완화법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 쪽도 모르는데 그쪽에서 그냥 증상 완화법 치료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감염시키지도 않고 그래서 면역 기능이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 완화법 치료법이 과연 완치입니까? 과연 장애인들이 원하는 게 정상적으로 완치가 되는 것일까 아니면 증상이 완화가 되는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적인 육종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크리스퍼 유전자를 통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떤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저희가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에 쟁점으로 잡혔을 때 저희가 육종의 가속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 자연적인 육종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실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대안을 개발하는 것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지금 바이오 산업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에 따른 개발 투자하는 비용들과 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충분히 지금 있는 크리스퍼 산업을 발전시켜도 충분히 경제적인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이득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 경제적인 이득이 잘 돌아갈지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대체할 기술이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는 추측성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념과 같은 경우에는 지도와 같은 기술의 부족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앞서 발제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기술이 개발되고 4차 산업혁명과 결합된다면 빅데이터 등과 같은 IT, 빅데이터 등과 같은 여러 기술들과 사업들과 결합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미래에 기술이 개발돼서 이것들이 단점이 다 극복될 거라는 논리잖아요 지금. 네, 그런 논리라면 저희가 제시한 모든 대안들도 실현성이 있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쩌에 생각하시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생식세포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 제기해 주셨는데 네. 생태계 교란과 미생물을 활용했을 때 견해의 위험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해주셨네요. 근데 이 생태계 교란과 미생물에 대한 거는 더 이상 의의가 없으신 겁니까? 생태계 결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유전자 가위 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인 진화의 가속화이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 결혼이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전 세계적으로 감수 분열과 또 유전자 조작에 의한 종의 변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같다는 게 세계적으로 합의가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육종이 농축돼서 그 결과가 결국 지금의 유전자 조작과 같다고 하셨잖아요. 육종의 결과적으로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비단 한 과학자의 의견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육종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육종이라는 것은 저희가 그대로부터 계속해서 지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대를 거듭할수 육종 발생하고 그래서 따라서 저희는 육종이 결과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둘이 가장 큰 차이점은 육종은 긴 시간 동안 종이 바뀌면서 그 영향이 테스트되어 왔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시판 만들고 나서 10년도 안 지나서 그냥 팔고 있잖아요. 그런 한계는 전혀 영향을 없는 겁니까? 일단 실제적으로 팔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종과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안전성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연적인 진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에는 별로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도 만 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최소한 100년 안에는 문제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GMO 작물도. GMO 작물에 문제가 된 사례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사례가 아직 없는 거죠. 100년이 안 지났으니까 개발되고.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치료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크리스퍼 기술로 이미 다 자란 장애인을 배아 상태 아닌 그런 사람 치료한 사례가 있습니까? 다 자란 이미 지금 크리스퍼 기술은 아직 산업으로 산업화되지 않았으니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임상 실험 단계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도 지금 장애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 자란 사람을요? 다 자란 사람이 되는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아 상태 말고 다 자란 사람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다 자란 사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람 체세포에 있는 DNA 하나하나를 다 고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니요, 저희는 배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약간 쟁점이 어긋나는 것 같은데 다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특허 전쟁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두 대학에서. 그러면 이 특허 전쟁의 결과로 만약에 특허가 어떤 한 단체한테 갔다. 그럼 이게 소수의 돈 많은 사람에게 이 혜택이 귀속될 거라는 그런 연락도 있는데 잘 된 것 같습니까? 그 단체라고 언급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MIT와 하버드 둘께 말씀하시는 분 맞습니까? 네. MIT가 51개, 하버드가 49개죠. 근데 이 두 연구기관의 특성상 이들은 산업적인 목적이 아닌 연구를 목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이용은 전부 로얄티 없이 막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이들은 이 집단이 완전히 안 할 수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연구의 발전이지 그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그런 연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전자 가이기술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존적인 그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 진입장벽이 낮을수록 그 농적 위험성은 적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식세포의 복구가 불가능하고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치료가 잘 오랫동안 남아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뒤늦게 문제가 생겨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약간 원전과 같은 맥락인데 물론 적은 확률로 진짜 문제가 발생하면 거의 효과가 적죠. 이게 문제가 한번 발생하면 진짜 치명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앞선 교차조사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요약 및 재반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측은 첫 번째, 바이오 산업의 수요 증대에 따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 측의 논거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산업적 용도로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에 대해서 변이와 표적 이탈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제시해주는 자료에 따르면 2015년과 달리 지금은 95%의 확률로 단 3년 만에 이 개선이 되었고 또한 어린이 분석도 등 다양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 용도로서 충분히 안전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유전자 가입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로서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반박이 없었던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대 측의 입안에 대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생식세포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용할 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과 같은 경우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또는 효용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도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 기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또한 개발됐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높은 다른 대안들보다는 훨씬 더 효용적인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입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치료가 목적일 것이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존재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에 대안으로 차라리 증상 완화법 치료법 등을 개발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장애인들이 과연 원하는 것이 증상 완화일까 아니면 완치일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른 대안을 개발하는 것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충분히 발전한 산업이 크리스퍼 가위의 경제성을 더 증대시키는 것이 지금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다른 대안을 개발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알맞은 대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생식세포에 있는 유전 인자를 제거해서 유전병을 미리 예방한다는 거에서 장애인들이 과연 이것을 원할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장애에 걸린 사람을 크리스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식세포를 태어나기 전에 미리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따라서 물론 희망자에 한해서는 진짜 중증이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어느 정도 허용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인 범위는 별로 바이오 산업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고 진짜 주류 산업에 사용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걸린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퍼 기술이 상당히 경제적인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경제적인 것이 맞지만 여전히 이 기술이 한 이익집단에 구성될 우려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익 추구를 위해서 이 기술을 지금보다 더 좋은 기술이 만약 개발된다면 이것들을 로열티를 크게 지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으면 크게 불평등을 더 크게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과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봤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이 크게 특별히 위험할 게 없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아직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적으로 합의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그리고 육종은 그 영향이 긴 시간 동안 테스트된 데 대해서 유전자 조작은 긴 시간 동안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모른다는 점에서 아직 여전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박 마치겠습니다. 본 토론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의 증대와 복지의 증대와 이 바이오산업의 발전은 관계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은 찬성 측에서 오히려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에서 유전자 가입 기술이 주력 산업이 되고 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데에서 별다른 반박이 없었으므로 이 점 우위를 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전자 가입 기술이 산업의 궁극적인 발전을 만든다는 것에 동의를 하셨으므로 저희는 이 점을 통해서 본 세 가지 부분을 통해서 찬성 측이 우위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토론에서 생태계 교란의 문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메모드 복원 사업을 다 아십니까? 열정한 메모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전자 가입 기술을 이용하여서 복원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 말인즉슨 이것은 멸종된 동물이나 식물 아니면 이런 생태계 교란에서 피해를 받던 모든 동식물에 다시 생태계를 복구하는 그런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찰리 가든에 대해 아십니까? 이번 달 24일 연명 치료를 끝낸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을 가진 찰리는 만약에 이런 유전자 가입 기술이 개발되어서 찰리의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찰리가 새 삶을 찾았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처럼 유전자 가입 기술은 혈우병, 에이즈, 빈혈 아니면 찰리와 같은 미토콘드리아 결핍 증후군 이런 수많은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결국 인류가 유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루고자 하는 유전자의 조작에서 더 많은 인류를 살리고 더 많은 과학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을 들어 본 찬성 측 발제자는 이와 같은 근거로 본 논제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학은 진보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시행착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의 한 단계인 공학은 자연과학을 사용하여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즉 공학은 사회적인 문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전자 가입 기술은 만약 국종과 같다고 해도 유전자 가입 기술은 넘지 말아야 해서 생태계 교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종과 유전자 간의 관계에 대해 세계적인 합의도 없죠. 그리고 유전자 가입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도 절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굴러떨어지는 돌 효과로 인한 유전자 가입과 사회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 사회 집단과 종교 집단에서는 무조건적인 반발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그 우려가 현실이 되듯이 나중에는 무생학으로 발전할 수 있어 자신의 안위를 위한 유전자 편집 사회가 생성이 될 수 있으며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할수록 우리는 다른 대안을 찾아나갈 것이며 암, 에이즈, 알츠하이머 그리고 그 외 우리가 절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병들도 완치가 가능한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유전자 가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합니다. 네, 이상입니다.